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쉬는 시간 또 풀어보시고, 자, 오늘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158쪽. 회계 변경, 그죠? 그리고 틀린 거 고치는 거죠, 그죠? 오류 수정이다. 이 부분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 회계 변경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게 29쪽 여기 이제 요약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약은 30쪽에 나와 있고 29쪽 한번 보세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다. 여기 이제 정당한 사유죠. 1번 우리 국제 기준에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다. 법이 개정된다 이 말이죠. 그 2번은 기존보다 그죠?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그죠? 요 두 가지가 정당한 사유.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은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두 가지 있죠. 그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그 내용이 다른 거래. 내용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거는 변경이 아니죠. 그죠? 새로 적용하는 거지. 이거는 변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여서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지 않던 것을 다시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한다. 이것도 처음 적용하는 거지 변경이 아니다. 그죠? 이런 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1번, 2번. 다음 이런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한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하죠. 본다 하면 틀리잖아. 그죠? 보지 않는다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정책의 변경 예가 나와 있죠. 변경하면은 재고자산 측정 기준의 변경이다.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다.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라 하고, 그리고 이런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죠. 처음부터 알고 있다. 그죠? 소급 적용한다. 아래 추정의 변경, 그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추정치의 변경이다. 그죠? 추정치. 그 동그라미 1번 추정치를 바꾸는 거. 추정치 하면은 뭐 내용 연수, 잔존가치, 대손율 등등. 그죠? 2번 측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이다. 그죠? 측정 기준의 변경 그 위에 보면은 선입선출법 이런 게 측정 기준이잖아. 그죠? 원가, 평가, 시가. 그럼 이런 거는 모두 정책의 변경이죠. 이거는 추정의 변경이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전진법을 적용한다. 추정의 변경의 예는 뭐 대손이라든지 진부와 구식화,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시가, 그리고 내용 연수, 그죠? AS, 또 감가상각 방법. 거기 보면은 감가상각에 내재된 효익의 기대소비 형태 나와. 이게 감가상각 방법을 말합니다.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 이런 거. 그죠? 추정의 변경의 회계 처리는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전진법이죠. 그죠? 변경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음 뒤로 가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이제 전진법인 이야기죠. 그죠? 단기와 단기 이후에 적용한다. 그런 뜻이고, 오류 수정하는 거는 오류는 여러 가지 있죠. 그 산술적 계산상 오류가 있고 회계 정책 적용의 오류가 있고 사실을 간과 맞들 수도 있고, 그죠? 오류.
또는 부정. 오류의 해결 처리는 단기 중에 발견한 단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 발행 승인을 전에 수정한다.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 바로 주주총회하는 날을 말합니다. 주총. 아셨죠? 그날 우리는 승인일이다. 오류 수정은 중요한 정규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정규오류를 소급하죠. 그 잘못된 걸 수정해야 되죠. 그죠? 수정한다는 거는 소급 적용한다. 그죠? 정기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거, 금액이 크지 아니한 거는 그냥, 그죠? 단기 처리해버리죠. 그게 이제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서 단기 비용으로 떨어버립니다. 다음 아래 보면은 자동 조정 오류 하면은 기말 재고액이 크다, 적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류. 이런 걸 우리가 자동 조정 오류를 한다. 그죠? 비자동 조정 오류는 감가상각비의 과대과소 또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게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죠.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뒤로 가서 158쪽에 1번 문제 보면은, 기계를 100만 원에 취득했는데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10만 원이다. 이것을 그 부속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내용 연수가 증가했다. 잔존가치도 증가됐죠. 그럼 이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래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추정의 변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취득원가가 100만 원. 잔존가치는 10만 원.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이런 기계를 취득했다가, 그죠? 몇 년이 지났죠? 2009년에 병행했다. 그죠? 그러면 7년과 2년이 경과됐죠. 그러면 2년 동안 감가상각비. 보니까 정액법이네. 그죠? 정액법을 하면은 1년에 빼고 나누면 되죠. 빼고 나누면 얼마죠? 1년에 감가상각비가 9만 원이다. 2년이 지났다. 18만 원 빼야 되죠.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는 빼고, 그죠? 18만 원 빼야 되잖아. 2년이 지났죠? 2년 빼고. 또 읽어보니까 30만 원 부속 장치를 설치했다. 이로 인하여 내용 연수가 증가됐다. 그죠? 그럼 3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죠. 플러스 내용 연수가 증가됐다. 그죠? 2년 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잔존가치는 여기 12만 원으로 변경됐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그럼 여기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론 방법은 그대로다. 그죠? 정액법이다. 얼마죠? 112만 원. 요거는 더하고 빼고 더하니까 몇 년? 10년이죠. 요거 빼고 나누면 100만 원, 10만 원 나오네. 그죠? 요게 묻는 답이다. 그죠? 답. 알겠죠? 거기에 10만 원이 답이다. 예, 5번 되겠네요. 그죠? 2번.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를 누락했다. 이거는 오류네. 그죠? 우리가 이런 부채,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걸 장부상에서 빠뜨려 버렸다. 그죠? 누락. 그럼 요거는 부채를 지급했죠. 부채 감소를 빠뜨려 버렸으니까 부채 뺄 걸 안 뺐으니까 부채가 커져 있습니까? 작아져 있습니까? 커져 있겠죠. 그죠? 뺄 걸 안 뺐으니까. 이것도 자산이죠.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했으면 자산의 감소죠. 자산을 뺄 걸 안 뺐으니까. 그죠? 이것도 커져 있겠네. 현금이라는 요 자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이 커져 있고 부채도 커져 있다. 1번 답이다. 그죠? 3번은 종류.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거. 그거 보니까 5번이죠.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류다. 4번 정기 오류 수정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무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오지 않다가 금년에 2년분을 상가했다. 해오지 않다가 오류를 수정했죠. 정당한 사유 없이 금년부터 평가 방법을 선입해서 이동을 변경했다. 이것도 오류죠. 그죠? 오류가 생겼다. 그죠? 정기의 수기주를 자본시효 전환에 금년에 발행. 이것도 오류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동에서 선입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동평균법에서 선입, 이거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다. 그죠? 이거는 변경, 정책의 변경. 오류가 아니죠. 답은 4번. 정기의 비품을 구입하고 50만을 80만에 매입한 것처럼 잘못 기장했다. 오류죠. 이런 게 이제 오류와 변경입니다. 5번. 기말 재고 자산을 3천원만큼 과소 계상했다. 과소. 그때 보고된 이익이 18,000원이었다. 정확한 이익 얼마고?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이 3천원 작아졌다. 그죠? 작아졌다는 거는 자산이 작아졌으니까 이익도 작아져 있죠. 이익이 3천원 작아져 있다. 그렇죠? 그때 이익이 18,000원이다. 그럼 이 18,000원, 3,000원이 적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한 건 얼마죠? 21,000원. 그죠? 21,000원이다. 6번에 정확히 표시한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오늘 기초재고자산이 또 기말재고자산이 과대, 이 결과 이익이 과대되어 있다. 이 자료는 우리 이걸 가지고 이해하면 되죠. 그죠? 그 상품에 보면은 여기에 기초, 그죠? 매입, 여기는 매출, 기말, 여기는 이익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커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같은 변은 이게 적어지잖아. 그죠? 요게 작아지면 이거는 커져버리고. 그런데 요 금액, 이게 일정하다면 요게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죠? 요거는 비례한다. 같은 변은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집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쉽겠죠. 그죠? 6번. 기초재고자산이 오류가 있었다. 기말재고자산이 8만원 커졌다. 이로 인하여 이익이 23만원 커졌다.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묻잖아. 그죠? 그럼 일단은 요거 보세요. 여기에 8만원 커졌다. 여기에 8만원 커졌으면 이익도 8만원 커지죠. 그럼 여기에 8만원 커진 걸 빼고 나면 얼마 남죠? 15만원 커져 있다. 그죠? 요게 15만원 커졌다는 건 요거는 뭐죠? 작아졌잖아. 요거 답은 얼마? 15만원 작아졌다. 답이죠. 그죠? 거기 답이 돼버린다. 그죠? 15만원 과소. 7번도 예, 문제 읽어보면은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요 7번 문제도 이겁니다. 내가 상품 계정이다. 그죠? 여기 보면은 기초상품, 여기에 기말상품, 매입, 매출 원가, 그죠? 이래. 그죠?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기초재고자산이 52만원 커져 있다. 이게 맞네. 그죠? 52만원 커져 있다. 이게 커져 있답니다. 그죠? 과대. 기말재고자산이 10만원 작아져 있다. 요게 적어져 있다. 이 결과 요 매출원가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같은 변이 있잖아. 같은 대변이니까 여기 적어졌으면 이거는 여기 작아요. 요거는 커지죠. 요거는 커지고, 그죠? 요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죠. 그러면 52만원 커졌다. 결과는 얼마? 62만원 커졌다. 이렇게, 그죠? 답이다. 알겠죠? 이제 이렇게. 8번. 이익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죠? 예, 1,000원이 작아졌다. 그 8년도와 9년도에 기말 재고 자산이 8년도에 보니까 1,000원이 작아졌고, 여기는 2,000원이 커졌다. 그죠?
천원이 작아졌고 2천원이 커졌다 그랬습니다. 이 결과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뭘 묻느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요거 우리 자 보세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대로 똑같다. 그죠? 천원 소니까 그대로 천원 소. 요 2천원 되니까 그대로 2천원 돼. 요게 다음에 넘어가죠. 천원 소가 넘어가면 뭐 된다? 천원 대 반대로. 그죠? 요게 되면은 소. 그대로 내려가고 여기 다음에 넘어간다. 그죠? 알겠죠? 요도 다음에 넘어가고. 여기 답이다. 지금 9년도 묻고 있죠. 3천원 대. 그죠? 답이다. 알겠죠? 9번 감가상각비. 9번은 그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8년도와 9년도에 그 감가상각비가 5천원 과대, 9년도에는 3천원 과소다. 이게 기말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요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죠? 자 보세요. 비용이 5천원 커져 있으니까 잉여금은 5천원 뭐 되죠? 작아지죠. 그죠? 답이고. 그 다음에 9년도에는 요 3천원 소지만은 감가상각비는 비자동 조정 오르니까 요걸 합산한다 그랬죠. 하면 얼마죠? 2천원 대가 되죠. 2천원 되니까 얼마? 2천원 소. 답이 된다. 그죠? 요거.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건 우리가 비자동 조정 오류, 요거는 뭐죠? 자동 조정 오류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묻고 있는 거는 2천원 소가 정답. 예, 다음 10번은 예,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다.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걸 장부에서 빠뜨려 버렸다. 누락.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는데 그 장부에서 빠뜨려 버렸다. 그죠? 예, 그런데 문제 읽어보니까 자산을 평가할 때 우리가 실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품은 기말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요거는 수정했다. 그죠? 요 상품은 수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연말에. 그죠? 그러면 요 현금만 오류가 생겼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마찬가지 대변에 있다는 거는 감소죠. 뺄 걸 안 뺐다. 누락했잖아. 그러면 자산이 뭐 돼 있죠? 커져 있다. 자산 과대. 그죠? 자산이 커져 있으면은 이익도 커져 있다. 요게 묻는 답. 그죠? 자산 과대, 이익 과대. 다음 11번. 그 11번 문제는 시기계를 16만 원에 취득했다. 우리가 기계,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그죠? 기계를 16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했고,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2만 원, 이 기계의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이걸 우리가 구입하고, 그런데 이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를 재추정해 보니까 이게 내용 연수가 그죠? 2011년 12월 말까지 8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요 내용 연수를 우리가 다시 추정해 보니까 요게 10년이 아니고 8년이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문제가 그때 감가상각비가 요게 2만 원 나왔더라. 그죠? 그러면은 묻는 말, 요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 가치가 있는데, 그죠?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감가상각비는 증여법이다. 그럼 우리가 차례대로 해볼게. 보세요. 여기 원래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잖아. 그죠? 증여법이었는데, 그럼 일단 여기 8년이 되기 전에 원래대로 한다면은 감가상각비 1년이 얼마죠? 요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14,000원이죠. 몇 년 지났습니까? 5년. 그럼 7만원 빼야 되고. 그죠? 5년이 지났죠. 빼면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추정해 보니까 요게 10년이 아니고 8년이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고 요게 얼마죠? 9만 원. 요래서 빼고 나누면 요거 나왔더라. 요게 나와서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9만에서 얼마를 빼고 나눠주면 요거 나오느냐 계산하면 되죠. 그죠? 요거 9만원에서 그게 뺄 거 그 1번 이어보면 되죠. 뭐 그죠? 이어가지고 빼고 나눠면 요거 나오면 되잖아. 여기 얼마죠? 3만. 뭐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다음 12번. 12번은 그 정액법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그죠? 50만원 지출했는데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게 그죠? 우리가 자본 지출하면은 자산이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감가상각을 하죠. 요 자산으로 처리했다면은 감가상각비를 하는 요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감가상각비.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다면은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죠? 자, 그 뭐 잔존가치는 없다. 그죠? 청약법이다. 그럼 내용연수만 나눠주면 되는데 내용연수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2008년도에 이걸 그죠? 돈 지출이 있었지만은 자산의 취득 연도가 언제죠? 2007년이죠. 수리를 우리가 1년 후에 한 겁니다. 1년 후에. 그럼 2007년도에 자산을 취득했잖아. 그죠? 수리는 2008년에 했고.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알겠죠? 요게 함정이었습니다. 함정. 4년 남았다. 그럼 감가상각비가 이거 5년 아니고 4년 해야 됩니다. 얼마? 12만 5천 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12만 5천 원으로 계상할 것을 이걸 비용을 50만 원 처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37만 5천 원 커졌다. 그죠? 실제보다 이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익은 그만큼 작아지겠죠. 이익은 37만 5천 원 작아졌다. 이게 답이다. 그죠? 이익은 37만 5천 원 작아졌다. 다음 13번 실사법. 상품을 외상 매입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죠? 상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다. 요걸 장부상에 기장을 빠뜨려 버렸다. 누락. 이런 누락인 거래가 이 말하자 그 끝에 보세요. 기말 재고 조사에서는 상품이 포함되었다. 뭐 상품이 포함되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요 상품은 오류가 수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 상품은 수정되었다. 자산에 대한 오류는 수정됐다. 그죠? 요것만 오류가 생겼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누락됐으니까 부채가 대변에 증가를 할 걸 빠뜨려 버렸으니까 부채가 작아졌죠. 자, 자산은 오류가 없다. 그죠? 부채만 작아졌다. 부채만 작아졌으면 이 결과 자 보세요. 요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부채가 적어졌잖아. 자본은 어떻게 되죠?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산 10원, 그죠? 부채가 3원, 자본은 7원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그죠? 요거만 적어졌다. 부채가 이 2원 됐다. 이 얼마 될까요? 8원 되지. 자본이 커지죠. 아, 요거 지금 뭐 요거요. 답. 알겠죠? 부채가 누락돼서 부채가 작아졌죠.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고 부채가 작아지면 자본도 커진다. 묻는 발 답이다. 그죠? 1번 그거 보세요. 자산은 영향 없다. 오류 수정됐다 그랬잖아. 영향 없고 부채는 작아졌다. 과소. 자본은 과대. 그죠? 과대. 이익도 과대.
답은 몇 번이죠? 5번. 예. 14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우리가 시산표는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된다. 그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다. 그런데 이걸 발견할 수 없는 것. 양쪽에 동시에 오류가 생기잖아. 그죠? 양쪽에 생긴다는 것은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는 반드시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양쪽이 생긴다. 그죠?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동시에 만약 여기에 동시에 10원씩 만약에 이중으로 기입했거나 여기에 동시에 누락되었으면 이거는 금액이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발견할 수 없다. 한쪽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요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발견할 수 있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 묻는 게 발견할 수 없는 거 묻습니다. 그죠? 1번 보세요. 자, 문제를 보면서 찾아볼게요. 10만 원의 상품을 현금 매입하고 회계처를 누락했다. 상품을 현금 매입하고 회계처를 누락했다.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답 1번. 2번 80만 원의 매출 채권 회수 시에 현금 계정 차변과 매출 채권 계정 차변에 각각 30만 원을 기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각각 현금 계정 차변과 이거 여기에 차변에 30만 원 또 차변에 30만 원 이건 기입 안 했잖아. 그럼 틀리잖아. 발견할 수 있다. 3번 100만 원의 매출 채권을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매출채권 대변에는 정기하였으나 현금 계좌는 빠뜨려 버렸다. 대변에는 기입하고 여기는 빠뜨려 버렸으니까 틀리니까 발견할 수 있다. 그죠? 4번 55만의 매입 채무 지급 시 현금 계정 대변에 50만 5천 원을 기입했다. 차변에는 55만 원 기입하고 대변에는 50만 5천 원 기입했으면 틀리죠. 발견할 수 있다. 5번 200만 원 비품 예상금에 대한 분개를 하고 비품 계정 대변과 미지금 대변에 둘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발견할 수 있다. 틀리니까. 그죠? 그럼 1번만 발견할 수 없다. 답은 1번. 15번.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보. 1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 10%에서 5% 변경했다. 추정의 변경.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했다. 추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해법 변경. 이것도 추정의 변경. A에서 1%에서 2% 추정의 변경. 5번은 선입에서 평균법. 이거는 정책의 변경. 5번이다. 그죠? 이상. 요게 우리 회계 변경 관계고.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9쪽에 가면은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재무제표와 기타 회계에 나와 있죠. 그죠? 요 부분. 자, 재무제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재무제표를 하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다. 그죠? 재무제표라는 거는 결산보고서. 여기 이제 우리 그죠?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물론 이게 이제 기본 재무제표인데 추석도 포함하죠. 그죠? 이게 재무제표다. 그죠? 그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말하자면 여기에는 일정 시점이죠. 그죠? 12월 30일이라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그죠? 재무상태. 요 일정 시점 12월 31일의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다. 요거 우리가 재무상태를 한다. 그죠? 요걸 나타내는 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이거는 1년 동안이죠.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지출한 돈이 얼마냐. 그죠? 요걸 나타내는 표. 자본변동표도 마찬가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자본의 변동, 자본의 증감 변동을 나타낸다. 그죠?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죠.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현금의 증감, 들어오고 나간 거 나타내는 표다. 그죠? 그리고 이때 요 재무상태표와 손해자본 변동표, 이거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그죠? 발생기준.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항상 12월 말까지 기준한다. 그죠?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요거는 현금 기준이죠. 이거는 날짜 기준이 아니고, 날짜 기준 안 하고 무조건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 버린다. 그죠? 그게 현금 흐름표다. 현금 기준이다. 발생 기준은 돈이 돌았다 하더라도 100만 원 돌았다. 근데 12월 1일 날 100만 원 돌았다. 10달치가. 그죠? 그러면은 12월 1일 날 돌아오면 금년 거는 한 달만 해당되잖아. 그죠? 나머지 9개월은 내년 거죠. 우리가 100만 원 들어와도 10만 원만 수익으로 잡아줍니다. 90만 원 내년을 보내줘야 되잖아. 그게 발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이 뭐 12월 1일 날 돌았다. 100만 원 돌아온 걸로 봐버립니다. 그냥 100만 원이고. 요거는 10만 원만 돌아온 걸로 보는 거죠. 한 달치만. 요 날까지 끊어준다. 이거는 무슨 기간에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돈 돌았다. 돈 돌았으면 현금. 요 기간 안에 나갔으면 지출, 비용이다. 그죠? 예,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예. 재무상태표. 여기 이제 재무제표죠. 결산보고서다. 기본. 그죠? 자, 한번 보세요. 1번. 1번에 보면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이거 표시되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된다. 그죠? 그럼 1번 유형예산 처분, 이건 수익계정, 이거는 손익계산서. 매도 평가에 이거 자본, 이거는 자본이니까 답 맞네. 그죠? 2번 지분법 이익은 수익계정, 당기손익 금융자산 평가, 이것도 수익계정, 배당금 수익도 수익. 그런데 2번만 뭐죠? 자본이죠. 그죠? 요거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그죠? 자본 계정이다. 그래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죠. 2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게 원칙이 아니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죠. 그죠? 1년 기준에서 유동 자산과 비유동. 틀렸다. 그죠? 기업은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거 정답.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시가로 평가한다는 말이고, 자본의 크기와 변동을 나타내는, 이거는 자본 변동표죠. 그 맞는 거 설명 정확한 표현은 3번이다. 그죠? 3번 다음 자료로 IFRS 국제기준에 따른 세전 이익을 구해보세요. 세전 순익을 묻는다. 그죠? 세전 이익이다. 법인세하고 관계, 법인세는 해줘마라 이 말이잖아. 그죠? 세전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수익에서 요 비용을 뺀 거 얼마고, 법인세는 제외해라. 법인세는 제외하고 그 이익 계산하면 얼마고, 요거 빼고 난 거. 그죠? 요게 이익이잖아. 그죠? 요 이익을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라 하죠. 요거 얼마고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다. 그죠? 수익과 비용하면 구분하면 되죠.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매출 총익, 이거는 수익 계정. 상품 팔고 이익 받다 이 말이죠. 이자 비용은 비용, 연구개발비도 비용, 예비교통비도 비용. 그죠? 비용이고,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알았죠? 개발비 계정은 자산 계정 제외.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기타 포괄 금융 평가손, 이거 뭐죠? 자본 제외. 세금 공과 비용, 다음 재손실 비용,
기업비 비용, 대손 충당금, 환입, 수익, 미수이자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알겠죠? 제외예요. 그러면 요게 다다, 그죠? 수익합계는 975원. 그럼 요거 비용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141원. 맞죠? 그러면 빼고 나면 얼마죠? 834원 나오겠네. 834원이다. 그죠? 답이다. 4번.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목적.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찾아봐. 1 보세요. 이거 뭐 찾는 거예요. 쉽잖아. 그죠?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로, 이거는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경영성과, 이거는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과 사용된 자금에 비하는, 이거 현금 흐름표. 정답.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수익과, 이거는 현금 출납장.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을 보고하는 것, 자본 변동표. 그죠? 다음 5번.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활동. 우리 이제 거기 이제 현금 흐름표가 나오네요. 그죠? 그거는 조금 우리 또, 현금 흐름표다, 요거. 그죠? 조금 복습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우리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들어오고 나간 거. 예. 요걸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 그죠? 영업활동, 또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다. 그죠? 그 영업활동 하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는 수익 비용, 요거는 자산, 재무활동은 부채와 자본, 요거는 재무활동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딱 자산 나오면 투자활동, 부채 자본은 재무활동이다. 수익과 비용은 영업활동이다. 요를 일단 1차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 요 또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이 있죠. 부채 중에서 영업활동. 그죠? 요거는 우리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 암기하고 있죠. 10개. 재고자산. 이거는 필수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는 게 있죠. 그죠? 선거금, 선수금,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채권, 외상으로 사왔다. 매입 채무. 그죠? 매입 채무하고. 그리고 요거 관련이 있잖아.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죠? 그리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 요래 10개.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손익금. 요거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그죠? 요게 기본 분류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요 영업활동은, 요거는 장부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요것만 그렇죠. 그죠? 예. 이 둘 다 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예, 인정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이게 나오죠. 그죠? 요게 나오고. 우리 시험 위주로 할 때 요걸 하고, 법에서는 이걸 권장하죠. 예,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데 이거는 권장이지, 뭐, 하란 말은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뭐 시험에 직접 거의 한번 나온 적 없죠. 전부 우리 시험에는 요거 위주로 나온다. 그죠? 간접법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 알겠죠? 투자도 있다. 그죠? 자, 보세요. 5번. 현금 흐름표 계산할 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익과 거리가 먼 거.
5번을 보면 재무활동이 나왔죠. 이거, 그죠? 재무활동을 하고 거리가 먼 거.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채와 자본 아닌 거 찾아봐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자본, 단기 차익금은 부채, 유상감자 자본, 사채상환 부채, 자기주식을 재발행했다. 자기주식 재발행했다. 그죠? 요거는 자본 맞죠? 그죠? 자본. 예. 자, 그런데 그럼 전부 자본이고 부채니까 전부 재무활동이잖아.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뭐죠? 유출과 거리가 멀다 해줘. 모두 재무활동이니까 이제 유출하고 먼 거는 뭐죠? 유입. 돈 돌아가는 거 찾아야 되겠다. 그죠? 예. 배당금 지급해서 돈 나갔죠? 차익금을 상환 갚아서 돈 나갔다. 유상감자 마찬가지 돈 나간 거죠. 그죠? 예. 정자는 돈이 들어간 거고 감자는 나간 겁니다. 예. 사채를 상환해 갚아서 돈 나갔죠. 자기 주식을 발행했으면 돈 들어왔죠. 그 5번은 유입을 말한다. 알겠죠? 예. 그 1, 2, 3, 4번 돈이 나간 거고 5번 돈 들어왔다. 그죠? 7번 그 7번에 보면은 투자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 찾아보. 투자활동 아닌 거. 투자활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계정이다. 알고 1번 대여금 회수에 따른 현금. 대여금은 자산, 투자활동, 상가, 원가, 금융자산도 자산, 무형자산도 자산, 단기손익 금융자산의 지도 여기 있잖아요. 단기손익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이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그죠? 매도 가는 금융자산 이거 자산이니까 투자활동. 그죠? 알았죠? 8번 현금 흐름표 작성할 때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이라는 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가감되는 항목이 아니고 영업활동 물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영업활동, 유형의 처분이 이건 수익이니까 영업활동, 단기손익금자산도 영업활동, 여기에 미지급 비용도 나오죠. 그죠? 영업활동. 건물을 취득했다. 건물은 자산이잖아. 무슨 활동? 투자활동. 그래서 5번, 7번, 8번 그러면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5번, 7번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더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 그죠? 영업활동 하면은 그죠? 요거 계정 요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요거 일단은 이론 구분해야 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알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